망나니 아버지. 가게 앞에 주저앉아 술 냄새를 풍기는 노인.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서 새벽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아버지. 아들은 도박이라 확신했고 그래서 더 미워했다. 하지만 그 새벽마다 노인은 마을 끝 낡은 절벽길을 따라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언제나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현금 300원과 신문 조각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아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경성 연락선 3호 전달금 기록. 붉은 도장에는 독립금이라 찍혀 있었고 편지 뒷면에는 이번 달은 김 선생이 전달할 것 조심하시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평생 망나니로 살았던 아버지의 손에 숨겨진 진실은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게 앞에 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벽에 기댄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또 술 처먹고 있네. 아들이 불쌍하지 뭐.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자신이 이 모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오늘도 가야 하는데 어딜 또 가시게요. 약속이 있어. 약속이라뇨. 돈 한 푼 없으면서 무슨 약속이랑.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었고 저는 가게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어요. 적자였습니다. 이번 달도요. 아버지가 번 돈은 늘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는 건 빚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죠.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종이는 너무 오래돼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겉면에는 세로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경성 연락선 3호 전달금 기록. 그리고 붉은 도장 하나. 독립금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불분명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달은 김 선생이 전달할 것 조심하시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연극이라도 하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종이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장소가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 젊을 때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노파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 양반 망나니는 망나니였지. 알아요 그건. 근데 말이야, 돈이 사라질 땐 꼭 누군가가 살아났지. 무슨 말씀이세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사라지면 누군가가 살아난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게 앞을 지나는데 오래된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늘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자금을 뗀 무명의 후원자 경남 출신 정모 씨. 그는 평생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 멈춰 섰어요. 경남 출신 정모 씨. 우리 아버지 성도 정 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죠. 겉장은 찢어져 있었고 표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속은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전달 장소가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1929년 3월 2일 상해 박 의사 300원. 1931년 8월 10일 진해 김 선생 200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는 늘어났고 그 옆에는 빚이라는 글자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자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를 쥔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욕하고 미워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돈을 버는 게 서툴렀던 게 아니라 돈을 남에게 주느라 우리한테 줄 게 없었던 겁니다. 노트를 계속 넘기다가 사이에 끼워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깨달았어요. 교과서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였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의 돈 잘 전달되었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 망나니로 살았지만 그건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기록원 직원은 제가 가져간 사진과 노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아버지 물건이에요. 직원은 사진을 스캔하고 노트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자료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남 출신 무명의 후원자 상해 임정의 비밀 후원망. 그 자료 하단에 정태수 불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태수요? 그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공식 기록엔 없지만 임시정부 내부 자료에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아버지는 30년 넘게 자금을 전달했고 그 돈은 독립운동가들의 생활비와 무기 구입 그리고 작전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의 피와 땀은 이미 조국의 역사가 되어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를 평생 망나니라고 욕했던 제 자신이요. 집에 도착해 다시 장롱 안쪽을 살폈습니다. 혹시 더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장롱 가장 깊은 곳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어요. 나는 평생 망나니 소리 듣고 살았지만 그게 더 편하더라. 내가 한 일은 자랑이 아니라 빚이었다. 나라를 되찾으면 꼭 술 한잔 하자 태수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처지자 마지막 진심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생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그저 저 사람이라고만 불렀던 아버지를요. 미안했습니다. 무덤 앞에 막걸리를 따르며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망나니인 줄만 알았어요. 돈도 못 벌고 술만 처먹고 집안 망신만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어요.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사신 거였네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거였어요. 흙 위로 작은 동전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동전이었어요. 저는 그 동전을 주워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은 이름이 없을수록 더 큰 이름이라는 걸요. 묘비에는 그저 정태수 그리고 생년월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라는 말도 애국자라는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비석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집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와 노트 그리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 기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간직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독립기념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셨던 분인데요. 자료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독립기념관 직원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망나니로 사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한테도 욕먹으면서요. 근데 그게 다 가면이었어요. 진짜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정중히 받아갔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선생님의 이름을 독립유공자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평생 숨기셨을까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자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숨기셨던 겁니다. 며칠 뒤 독립기념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포상도 추서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에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망나니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포상식 날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무대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상패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태수 선생은 30년 넘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상패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패를 아버지 영정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받으세요. 이게 아버지 거예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가게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예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요.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은 이름이 없을수록 더 큰 이름이다.